2학년 10반. 교실의 시간은 아직도 봄입니다. 식단표도 올해 달력도 그 봄 그대로입니다. 5개월째 숙제는 꼭 돌아오기. 하지만 21명 학생들 중 숙제를 해온 아이는 단 1명뿐입니다. 눈부신 벚꽃보다 아름다웠던 18살 소녀들이 세상에 머문 시간은 봄처럼 짧았습니다. 주인 대신 국화꽃이 머문 한 책상엔 누군가 접어준 종이학 한 마리가 놓여 있습니다. 미처 전하지 못한 편지도 함께였는데요. 2학년 10반 김유민. 말이 없고 유독 수줍음이 많던 소녀. 유민이를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 건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4월 유민이가 하늘로 떠난 후 아빠 김영호 씨는 뜨거운 여름을 광화문 광장에서 보냈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유민 아빠는 40일간의 단식을 끝내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을 위해서 유민 아빠가 선택한 건 단식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많은 이들이 그를 찾아와 응원했는데요. 환하게 웃는 살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힘내셔요. 힘내셔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끝이 언제일지 모르니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전국 각지 많은 이들이 그의 건강을 걱정하며 단식을 말렸는데요. 제발 살아계시라고. 거의 다 단식만 살아계시라는데. 살아계시라고. 단식 중에도 탈수를 막기 위해 꼭 먹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버님? 소금 맛 봐봐. 맛있죠. 어다. 일반 소금 없어요. 하루만 온전히 굶어도 힘든 시간을 유민 아빠는 한 달이 넘도록 물과 소금만으로 이겨내야 했습니다. 한 10일만 버티면 특별법 될 줄 알았는데 지금 한 달이 넘었으니. 자식을 떠나보낸 15명의 엄마 아빠와 함께 단식을 시작한 건 지난 7월. 2학년 10반 김유민 아빠입니다. 어른들을 믿었기에 가만히 구조를 기다렸고 끝내는 죽어간 아이들을 위해 엄마 아빠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유민 아빠 김영호 씨는 끝까지 버텨 마지막까지 혼자 남았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계속되는 단식은 직접 눈으로 보는데도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야 뭐야. 잠깐 뺄게요. 옆으로 오세요. 앙상하게 뼈만 남은 팔다리는 김영호 씨가 오롯이 안고 있을 고통의 깊이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초인적인 힘이라고 생각하고 뭐 실제로 그 의학적인 보고로는 뭐 70일 이 정도까지 하신 분도 있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30일 넘어가면은 왜냐면 몸에 있는 영양소를 다 사용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평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한 거물 정치인들과 유명 인사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제발 단식을 그만두라며 그를 말렸는데요. 그럴수록 그의 의지는 강해져 갔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때마침 방문한 교황을 만나서라도 유민 아빠는 전 세계에 세월호 참사를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도와주시고 고마우세요. 잊어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세월호. 간절함을 담은 편지까지 교황에게 전달할 수 있었지만 정작 언제든 만나주겠다던 그분은 만나기 힘들었습니다. 단식을 하는 동안 그가 힘든 몸을 이끌고 유일하게 발을 옮긴 곳은 청와대였습니다.
면담 신청서 작성하러 가는 거예요. 김영호 씨는 대통령을 만나 꼭 전해야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는 불청객 신세였는데요. 일반인들과 관광객들은 자유롭게 드나드는 이 길이 오직 그에게만은 막혀 있습니다. 그저 청와대 민원실을 찾아가 면담 신청서를 내는 것조차 결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제발 해달라고 무릎 꿇고 빌을 거예요. 만나주면은 내 새끼들 위해서 한 번은 만나주겠죠. 한 번은 만나주겠죠. 그런데 한편에선 유민 아빠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비난합니다. 김영호 씨의 단식을 겨냥해 조롱 섞인 야유를 보내기도 하는데요. 시험시험 드세요. 단무지도 있고 고춧가루인데 왜 짜장에는 고춧가루 살짝 뿌려갖고 먹어야 그 개꿀 맛입니다. 그의 과거 언행도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크십니까? 현재 인력을 한 잠수사 500여 명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 말 좀 들어보십시오. 저희 게다가 아빠의 자격까지 논란이 되는데요.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호 씨에 대한 논란. 이혼 뒤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며 기저귀 한 번 갈아본 적도 없는 아버지였다고. 10년 동안 아이들을 1년에 한두 번 보러 왔을 뿐. 김용호 씨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결과 저게 무슨 애비요? 책임감 없이 살았으면 애비가 못 되지요. 이거는 자식이 죽은 걸 가지고 지금 자기 인생 살 궁리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저렇게 사십이 못 살아요. 그래 저 사람이 사실 단식에서 저렇게 살았다면 저 누가 인정하겠어요. 양육비도 제대로 주지 않던 아빠가 이제 와서 딸을 위해 단식을 하는 건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단식 39일째, 열흘 동안 옆에서 지켜보던 제작진을 향해 김영호 씨가 힘겨운 손짓을 했습니다. 오늘 처음에는 참기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유, 먹는다는 말만 짜장면 소리만 나와도 엄청 먹고 싶고 못 참았지. 막 죽겠지. 한 15일 지나니까 좀 참 버티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앞에서 음식 놓고 먹어도 아무 감각이 없어. 아버님 뭐가 제일 드시고 싶으세요? 닭도리탕을 되게 좋아했어, 아기 때부터. 닭백숙 같은 닭고기 닭도리탕에 소주 한 잔. 유민이가 치킨 시키면 한 마리를 다 먹었어, 아빠 닮아서.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는 건 딸 유민이 때문이지만 11년 전 이혼한 아빠에게 딸을 위해 싸울 권리가 있냐고 사람들은 따져 묻습니다. 이혼해서 11년 동안 살면서 빚에 매일 쪼달려서 맨날 마이너스 통장에다가 그래서 양육비도 제대로 못 줄 때도 많이 있었고 몇 년 동안은 1년에 한 몇 차례 못 보낸 적이 많았어. 하지만 양육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고 그는 통장까지 공개하며 세상에 아빠의 자격을 증명해야 했는데요. 우리 유민이한테 해준 게 너무 없고 이제는 해주고 싶었었는데 좀 좋은 직장 정규직 돼가지고 작년에 이제 좀 살만했는데 9월 3일날 같이 놀기로 하고 펜션을 잡아놨었어. 근데 사고 나서 못 갈 줄 몰랐지. 해준 게 없어서 마음이 아프네. 유민이가 수학여행을 떠나기 며칠 전 아빠는 문득 유민이에게 오랫동안 말하지 못한 미안함을 꺼냈었습니다. 미안해하지 말라며 오히려 아빠를 위로한 유민이. 이제 의젓하던 큰딸은 세상에 없습니다. 남겨진 동생 유나가
힘든 싸움을 하는 아빠를 매일 걱정합니다. 그래도 유민이에게 아빠로서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이것밖에는 없다는데요. 딸내미 너무 귀엽네요. 인터넷 보고 아빠 아프다고. 그날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힘겹게 잡고 있는 생의 끈이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이 천막 안에서 40일을 지켜온 마지막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단식 40일째 김영호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살아 있어야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이제는 밥을 먹어야 한다고 가족들과 지인들은 그를 오래 설득했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유민 아빠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가 병원에 실려가자 유민이 친구의 부모들이 대신 광화문 광장을 찾았습니다. 유민 아빠가 대통령을 만나 하고픈 말은 부모들이 원하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간곡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삼보일배를 올리며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이선미 씨의 또 다른 이름은 2학년 10반 주희 엄마였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김현동 씨는 2학년 10반 다영이 아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몇 걸음을 떼보지도 못한 채 청와대로 향하는 길은 곧 막혀버렸습니다. 국민의 뜻이 담긴 38만의 서명용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경찰은 길을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들은 왜 이렇게 거리로 나서야만 하는 걸까요? 안산 단원고 2학년생 부모들은 6개월 전만 해도 그저 평범했던 엄마 아빠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일터로 향했고 저녁이면 학교에서 돌아오는 자식들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일상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며칠째 거리에서 노숙을 합니다. 이들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음 아파하지만 한쪽에선 따가운 눈총을 보내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고 합니다. 가슴에 묻을 수조차 없는 먼저 간 아들, 딸에게 엄마, 아빠들이 꼭 주고 싶다는 마지막 선물은 대체 무엇일까요? (2학년 10반) 주희가 태어나 처음으로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자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주희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아이의 휴대전화엔 그날 배 안에서의 마지막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동딸 주희는 그날 이후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학원 갔다 오면서 입고 갔던 바지하고 그래서 손도 안 대고 그냥 놔뒀어요. 대신 주인을 잃은 물건들만 모두 그날 그대로인데요. 학창시절 내내 반장을 도맡아온 주인은 성격이 활발해 늘 친구가 많았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고 차 좀 대화해주세요. 연세대 가는 중이야. 와 진짜 크다. 우리 미래에 꼭 이런 학교 오자. 주위 이제 전화기 찾고 나서 동영상 보고 알았어요. 갔다 온 거. 동영상이 거기 다 있더라고. 그랬고 거기 갔다 오면서 지들이 우리 꼭 커서 이번에 공부 진짜 열심히 해서 꼭 여기 가자 이러면서 동영상을 이렇게 찍었더라고. 배가 기우는 소란 속에서 짐가방을 챙겨두고 가만히 있었던 건 당연히 구조해 줄 거란 믿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주위 캐리어인데 딱 다 싸가지고 발밑에 이렇게 놓은 거야. 그럼 걸어서 충분히 여기 나갈 수 있는 지금 저기예요. 근데 이때 애들이 밖에 있다가 가판에 있다가 들어와갖고 45도 기울기에서 왜 여기로 다 들어갔겠냐고 이렇게. 그날 아침 주인은 혹시 불길함을 예감한 걸까요? 가스를 넣어야 돼.
엄마 이선미 씨가 주희의 시신을 찾은 건 신원 미상자 속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키는 비슷하니까 발만 이렇게 살짝 보여주면 안 되냐고 그때 발을 왜 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혹시라도 아니지만 내 딸이면 발만 봐도 알 수 있으니까 발만 보여달라고. 그래서 얼굴을 보라는 걸 안 보고 발 보여달라고 그래서 발을 봤어요. 봤는데 딱 내 딸이더라고. 다리에 있었던 작은 점 2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선미 씨는 알아봤습니다. 엄마니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애를 이틀 동안 못 찾은 거예요, 세상에. 딸의 유품은 제자리에 그대로입니다. 그 중에서 주희가 제일 아끼던 것이 있었답니다. 아주 특별한 반지라는데요. 이거다. 얘만 바랬네요. 이걸 끼고 있었어요. 이 모양과 똑같은 반지는 지금 중원이의 손에도 끼워져 있습니다. 용돈을 아끼고 아껴 주희에게 선물했던 반지였답니다. 마음대로 안 될 때나 시험 좀 기대에 못 미칠 때 그럴 때 되게 많이 위로해주고. 뭐라고 위로해줬어요? 주희가? 계속 저는 계속 자책하고 안 될 것 같다 그런 말하고 걔는 너 충분히 잘한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주고 그게 엄청 힘이 되고 지금까지도 계속 기억나요. 힘들 때 옆에서 그때처럼 좀 말해주면 좋겠는데. 주희는 중학교 때부터 짝사랑했던 중원이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같이 해야 할 것도 해주고 싶은 말도 아직 많은데 이별이 너무도 일찍 찾아왔습니다. 내 인생에서 18년이면 짧잖아요. 그런데도 추억 많이 만들어주고 같이 있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잘 더 못해줘서 살아있을 때 미안하다고. 중원이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것, 주희의 영정사진을 들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야속하게도 하늘은 중원이의 가장 오래된 벗들도 함께 데려가 버렸는데요. 무슨 하나 할 때마다 친구들 아는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죽었다고. 자고 일어나면 친구 2-3명 나왔다. 5달이 지난 지금도 뉴스를 보는 중원이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친구들이 자기들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정치로 싸우고, 제 친구들은 그렇게 싸우고 그러는 거 원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아름다워야 할 청춘에 예고 없이 찾아온 이별. 이제 18살 중원이가 감당해야 할 슬픔의 무게를 좀처럼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오늘도 주희 엄마는 제대로 딸을 떠나보내기 위해서라며 거리에 나섰습니다. 그곳엔 2학년 10반 다영이 아빠 김현동 씨도 함께였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다영이는 주희의 가장 친한 단짝이었는데요. 3남매 중에 막내딸이었던 다영이. 결혼하고 7년 만에 얻은 외동딸은 아버지의 꿈이자 희망이었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다영이가 남긴 흔적만이 딸의 존재를 대신합니다. 이게 다 상장이에요. 이게 전부 다. 예. 공부를 잘해 줄곧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답니다. 전교회장 나갈 때 사진이네. 그때 아버님이 좀 가르쳐주고 그러셨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딸. 호기심 많았던 다영이는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은 아이였습니다. 네, 초등학교.
저는 욕심이 많아서 뭐든지 한번 한다고 마음 먹으면 끝까지 하는 애예요. 저것도 연습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그런 다영이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었다는데요. 호텔 전점 비치지 않고 짐이 되지 말자. 자랑이 되자. 다영이는 배가 가라앉은 후 7일 만에 101번째 시신이라는 이름으로 가족 품에 돌아왔습니다. 보통 불교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사고제 전까지는 어쨌든 영혼이 이 세계에 머물러 있다가 사고제 때 완전히 떠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날은 진짜 그 차를 한 2번인가 제가 중간에 세웠어요. 하도 막 눈물이 나갖고 막 내일이면 이제 얘가 그야말로 내일이면은 어쨌든 영혼이라도 이 세계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사람이 미쳐버리겠더라고. 그래서 운전하는데 그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막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예기치 못한 막을 수 없었던 교통사고와 같은 일이었다고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었을까요? 정말 미안해. 그때 아이들이 탄 배가 가라앉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보면서 믿을 때라고는 정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수무책으로 흐르는 시간 속에서 단 한 명의 실종자도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그래서 부모들은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밝힐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합니다. 나갔다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말하라고, 이유를! 그 외침이 대통령을 향하는 이유는 쓰지 말라고. 유족들에게 한 대통령의 약속 때문이랍니다. 하지만 지금은 법을 만드는 건 국회의 몫이라고 말합니다. 청와대는 침묵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 사이 엄마들은 점점 죄인처럼 격리돼야 할 존재가 되는 듯 했습니다. 딸이 왜 죽었는지 물어보는 게 문제예요. 경찰이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딸이 왜 죽었는지 왜 안 구해줬는지 물어보는 게 그게 죄입니까? 딸의 이름을 걸고 참사의 진실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엄마이고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내들처럼 보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불쌍한 부모들이다. 경찰에 내 새끼 하나만 안 하고 가슴 저리는 니네 부모들. 우리는 그런 자식도 없다. 이 간절한 부탁에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이는 과연 누구인 걸까요? 하지만 한편에선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반대합니다. 정부에서 학생들을 세월호로 보낸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타고 제주도 가라고 허가해 준 것도 아니고 정치권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든다고 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싸움이 길어질수록 유족들을 둘러싼 괴담과 오해가 더욱 강도를 더해가는데요. 단식을 하는 이유도 전례 없는 특별한 보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가 아니냐며 의심합니다. 결국 유가족이 나서야 했는데요. 우리 가족 중에 단 한 명도 성금과 보상금 등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상자로 지정이 되면 국가에서 보상이 나오고 각종 특혜가 주어진다더라. 대학 특례 입학을 원하고 있다더라.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도 없고 지금 통과시키려는 양당에 대해서 오히려 가족들이 통과시키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저희 가족들이 정말로 원하는 유일한 한 가지,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이 모든 과정에 지금과 같은
뜨거운 열기로 취재해 주시고 보도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못 들어가게 했어요. 갔더니 막 지금 구조를 그렇게 막 많이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라 그래갖고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부모가 돈을 걷었어요. 걷어가지고 사비로 거기 여객선을 빌렸어요.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진짜 배만 그 뒷머리만 떠가지고 말리는 해경도 없고 떠있는 헬기도 한 대도 없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왜 애들을 한 명도 안 구하고 거기서 죽는 걸 그대로 바라보고만 있게 만들었는지 거짓말을 해가면서 그게 진짜 궁금한 거죠. 이미 일어난 참사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 한 번 써보지 못한 채 자식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만큼은 꼭 알고 싶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을 제대로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되게 산 사람하고 똑같았어. 몸만 좀 차가웠지. 그래서 내가 막 마사지 해줬지. 혹시 눈 뜰까 봐. 그 정도로 깨끗했다고 해요. 부검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 분명히 며칠 동안 버티다 죽었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으니까. 이제라도 유족들에게 눈물로 한 약속이 지켜질 수는 없는 걸까요?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합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큰 논란은 세월호 특별법의 수사권과 기소권 조항입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했지만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특별법은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여야의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유가족들의 요구가 사법 체계를 흔든다며 반대합니다. 유족들이 요구하는 수사권은 범죄 사실과 증거를 찾고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기소권은 범죄 혐의가 있는 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권리인데요.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것이 정말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걸까요? 전국의 법학자 230명도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이 현행 법 체계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필요에 따라 국회가 법적인 결정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누구에게 줘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특별검사 제도를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 특별검사 제도도 민간의 변호사를 이제 특별검사로 임명해서 지금까지 많이 운영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위헌이라는 얘기는 나온 적이 없거든요. 뭐 그렇게 보면 이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도저히 성립할 수가 없는 그런 주장인 거죠. 그러나 여전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병원에 실려갔던 유민 아빠는 21일 만에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분들이 밥도 먹고 가정도 돌보고 내일 당장이라도 협상해줘서 일상 돌아가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 들었을 때 가장 좀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만해라. 그만해라는 것은 뭔가 진행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성과가 있을 때 그만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4월 16일부터 지금까지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밝혀진 게 하나도 없고요. 세월호 참사 150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아이들이 왜 차가운 바닷속에서 단 한 명도 돌아오지 못했는지 아무도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거리로 나선 엄마 아빠가 금쪽 같은 자식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날은 과연 언제쯤 오는 걸까요?